가을 저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을 까마귀 때 두 번째로 하늘을 가로질러 오는 저녁. 많이 성겨졌구나. 주차장에선 낙엽들 굴러다니기 바쁘군. 나무늘은 지금쯤 몸에 꽉 끼는 나이트에 두르기 시작했겠지. 어슬어슬 마음이 마른다. 낙엽을 밟으며 화장실에 다녀온 듯 간격을 두고 두 사람이 발을 털며 들어와 마주 앉는다. 표정을 보니 한 손금 위에 두 점, 향 날아가는 커피 앞에 놓고 둘 다 말없이 창밖을 내다본다. 아, 지겨워. 어디 다른 손금 한번 타볼까? 그거 좋지. 콩깍지에서 콩알 탁 튀어나올 듯. 헌데 서둘러 전조등 켠 성급한 차들도 가라는 대로만 달리는 고속도로. 튈 곳은 어디? 몸부림 털듯 마음을 털며 일어선다. 나서봐야 굴러다니는 낙엽 속에서 한눈 팔고 있는 차 곁으로 가는 일. 눈 쓰리고 속 쓰린 가을 저녁. 무엇인가 뜯긴 표정 지닌 사람 둘이 옆 차에 나란히 올라 시동을 건다. 그들의 얼굴, 바람에 구르는 마릇 낙엽 느낌. 빈터에서 덧없이 밟히지 않기를 빈다. 나도 시동을 건다. 같이 살다 보면 인간들에게 대해서 그 공감과 동정이 가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부부가 있었는데 우연히 만났어요.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내가 상상력으로 추측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참 보니까 안 됐어, 얼굴이. 그래서 참 낙엽처럼 밟히지 않기를 참 바라게 되더구만. 그 얘기입니다. 간단한 얘기겠지만,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읽는 겁니다. 이게 여러분 혼자서 행복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. 같이 행복하는 거죠. 같이 가야. 차이가 나면 행복이고 불행이고 없습니다.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늦가을에 낙엽 막 지고 그럴 때 낙엽하고 그 부부 같아요. 여친 남친 같진 않아. 여친 남친이면 그런 얼굴 가지고 있지 않겠죠. 같이 커피도 안 마시고 커피 시켜놓고 이게 내다보고 있는 걸 보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. 근데 되게 주위에서 보지 않죠. 호기심을 가지고 봐야지 호기심을 안 가지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. 이 전시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탄불 바자르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. 거기에 보게 되면 터키에 갔을 때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서 고족을 구경하고 있는데 한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진첩을 파는 거예요. $1, 전부 $1 참 싸게 팔더구만. 사진은 좀 질이 좋지 않지만. 근데 한 친구가 좀 조금씩 절면서 파는데 한참 갈 때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절더군요. 자존심 때문에 고객들 앞에서는 덜 전 거예요. 되게 고객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좀 덜 절는 친구가 앞에서 많이 절는 수가 있잖아요. 반대요. 야, 이게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주게 되는. 갈 때는 무지하게 절었어요. 근데 우리 앞에서는 참 덜 절었어. 그게 여러분이 내 시집을 쭉 읽은 사람은 내 해설이 필요가 없습니다. 새 시집이라는데 새 시집인 겨울밤 0시 5분이라는 내 새 시집이 그 직후에 쓴 시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 시집에서는 상당히 빨리 쓴 시인데 먼저 쓴 건데 중간에 넣었죠. 왜냐하면 여러분 시집의 일부가 한 6개월 동안 쓴 시만 많았어요. 그 일부로만 했기 때문에 이 2부에 실린 시들이 조금 빨리 쓴 시들일 겁니다. 또 하나, 여러분 용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
사당역에는 파스텔실이라고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. 그 건물 지하실이 그 반디앤 루니스라는 서점이에요. 그나마 용인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김인배 선생님이랑 같이 고은소에서 많이 만나서 많이 만나는 게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만나서 술도 마시고 대화도 즐기고 문학 얘기도 하고 그런 데입니다. 이게 저희 발 뒤꿈치가 아픈 건데 난 지금까지 발이 아프면 꼭 침을 맞았거든요. 과거엔 다 침 맞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동네 병원에 한의원에 갔어요. 가지고 9번이나 맞았어요. 근데 안 나요. 염자 붙은 데는 침을 놔서는 안 됩니다. 근데 동네에 있는 한의원 의사가 몰랐던 거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모른 채 했던가. 그래서 고생 더 했어요. 염자 붙인 데는 전 침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침수는 건 구라파에서도 인정하죠. 다만 침이 건드려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건드린 겁니다. 그래서 고생을 한 3개월은 완전히 절면서 다녔고 그때 얘기입니다. 발 없이 걷듯 걸음 뗄 때마다 오른편 발 뒤꿈치 아프게 당기는 족저 근막염에 걸려 침을 9번 맞아도 통증 기울지 않고 복수초가 피었다 졌을 지금쯤 개나리 한창일 산책을 2달여 못 나가고 지난 주말엔 친구들이 부르는 술자리에도 못 낀 채 미술책이나 들척이다가 떠오른 것이 4년 전인가 터키 에베소에서 다리 절면서 $1 외치며 사진첩 팔던 사내 물러갈 때 심하게 다리 절음됐으나 사람들 앞에선 알아챌 만큼만 가늘게 절던 사내 그의 얼굴 어둡지는 않았어. 몇 시간 전 거리에선 사람들이 날듯이 걸어다니고 그들의 삶이 내 삶보다 더 탱탱하고 이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탄력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. 틈내어 힘들게 내려간 사당역 부근 지하서점 반디앤 루니스에선 닷새 전 나온 내 시집 어떻게 꽂혀있나 살펴보려다 말고 듬직한 미술책 하나 집어들고 난간 잡으며 올라왔지.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. 젊은 남녀가 수화를 하고 있었다. 남자는 턱 높이까지 올린 한 손, 두 손 쉬지 않고 움직이고 여자는 두 손 마주 잡고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다. 다시 발길 옮기려다 여자 눈에 불빛이 담겨 있구나. 여자가 울고 있었다. 참을 수 없이 기쁜 표정 담긴 얼굴이 손 없이 수화하듯 울고 있었다. 나는 절름을 잊고 그들을 지나쳤어. 여기서 호기심이 없으면 제시기 쉬운 거죠. 예전엔 장님이나 이 수화하는 사람 보게 되면 피했습니다. 장님 보게 되면 재수없다고 침도 뱉었죠. 그러다가 요새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을 하게 돼 있죠.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하고, 그죠? 근데 이 족저근막염을 앓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공감이 더해진 겁니다. 그 남자가 이렇게 수화하고 있는데 여자가 쳐다보면서 울고 있는데 굉장히 환하고 기쁜 얼굴로 울고 있어요. 지금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모르지만 혹시 프로포즈가 아닌가 싶어요. 그러지 않겠어요? 그걸 보고 환하게 우는 것을 보고 잠시 동안 내 아픈 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아프다는 생각을 덜 하고 살게 됐어요. 많이 고쳐졌죠. 심리적으로 고쳐집니다. 그러면 상당히 덜해지는 건데 설사 돈 2억 주겠다는 건 아니겠지. 약간 나는 감동받았어요. 멈춰서서 봤으니까.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도.
그런 경우가 여러분 주위에도 많을 거예요. 놓쳐서 그렇지. 그러면 그런 걸 제대로 여러분이 감정을 다스려서 쓸 수 있으면 시가 되는 겁니다. 뭐 너무 힘들게 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이런 삶이에요, 그냥.